이곳은 철도박물관입니다. 철도박물관은 1988년 1월 26일 문을 열었습니다. 원래 철도박물관은 1935년에 용산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 때 파괴된 이후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죠. 그 이후에 박물관이 사실상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였고요.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이렇게 철도박물관을 새로 만들게 됐습니다. 이곳에는 8,500평 정도의 대지에 지상 2층, 지하 1층의 본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본관에는 약 2,00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고요. 야외 전시장에는 27량의 철도 차량, 5량의 특수 차량, 도합 약 32량의 철도 차량과 기계 유물, 안춘천 철교 이런 시설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두 편성의 차량은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때 대통령 전용 디젤 전기 동차라는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차량과 왼쪽에 있는 차량이 조금 다른데요. 오른쪽에 있는 차량은 앞에 자랑스럽게 대통령 휘장을 달고 있습니다. 그것은 1969년부터 2001년도까지 6명의 대통령을 국가원수를 모셨던 특별한 역할을 했던 차량입니다. 2001년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경복호로 새로운 차량을 만드실 때까지 계속 운영됐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문화재로 등록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원수 의전용으로 사용됐다고 하는 특성 외에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디젤 전기 동차라는 것입니다. 디젤 동차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와 비슷하게 디젤 엔진의 폭발력이 회전 운동을 일으켜서 바퀴로 전달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디젤 전기 동차는 마치 디젤 전기 기관차처럼 디젤 엔진의 폭발력이 회전력으로 바뀌고 그것이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발전을 한 다음에 그 전력이 전동기를 돌려서 바퀴가 움직이는 조금 복잡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방식을 채택한 것은 좀 더 편리한 제어와 강력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대통령 전용 디젤 전기 동차의 내부입니다. 이 차량은 2량 1편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전 새마을호처럼 푸시풀, 곧 전후 동력형입니다. 앞뒤에 똑같이 운전실이 있고 기관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위쪽으로는 운전실, 6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배치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기관실입니다. 디젤 엔진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디젤의 폭발력이 전기로 바꿀 수 있도록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을 위한 화장실과 승무원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대통령 전용 공간입니다. 대통령의 휴식 공간인데요. 보시다시피 침대와 응접 세트 그리고 옷장이 있고 옷장 뒤로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물론 씻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대통령 전용 공간 중에서 집무실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봉황무늬가 있는 책상이 있고요. 2개의 의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개의 의자가 설치된 이유는 영부인과 함께 이동하실 경우를 상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곳 커튼이나 창이나 이분이 전부 다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개의 소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리나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함이겠지요. 네, 이곳은 조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차량은 디젤 전기 동차이기 때문에 디젤 엔진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해서 요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대로 전기를 이용한 화로가 있고요. 그리고 오븐, 그리고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리를 해서 바로 옆에 식당으로 음식을 나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식당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통령과 영부인을 위한 2인용 식탁이 마련되어 있고요. 또 오른쪽에는 6인용 식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물론 수영원들을 위한 공간이겠죠. 식당이 이렇게 이 위치에 있는 것은 바로 옆에 조리실이 있어서 따뜻한 음식을 바로 드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로 보입니다. 이곳은 수행원 공간인데요. 수행원이라고 하면 국무총리나 장관 혹은 기업의 총수 이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이 대통령과 함께 이동한 다음에 현장에 가서 볼일을 보고 다시 이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자단이라든지 경호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공간과 별도의 공간에서 승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의자는 발걸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모로 보통실 의자 정도,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969년에 이 차량을 도입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워낙 보시다시피 차량이 좀 특별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보안상의 취약점으로 인식이 됐던 거죠. 그래서 1985년에 이 도면을 근거로 해서 대우중공업에서 경호동이라고 하는 이 차량을 만들게 됐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거의 똑같이 보이지만 경호동과 본동은 내부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본동과 경호동의 가장 큰 차이는 내부 구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동의 경우에는 대통령을 위한 공간, 그 다음에 국무총리나 장관 같은 수행원을 위한 공간, 조리실과 식당이 마련되어 있지만 경호동의 경우에는 일반 객차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경호동에는 주로 기자단이 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자주색 차량은 대통령 전용 객차입니다. 1955년 개량해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사용하셨습니다. 내부에는 식당과 조리실, 침실, 집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의전 차로는 가장 오래된 1927년에 전망차로 만들어졌다가 개량된 오래된 차량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초록색 차량은 유엔 사령군 전용 객차입니다. 이 차량은 역시 일제강점기인 1936년에 만들어져서 50년대 말 1958년도경에 유엔 사령군 전용 객차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은 대통령 전용 객차의 내부입니다. 이곳이 바로 1927년에 만들어졌을 때 전망차로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구조였던 그것을 볼 수 있죠. 여기는 이제 집무실인데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께서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보선 대통령도 이것을 사용하셨는지 그 기록은 제가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지방 출장이 있으면
이 차를 이용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곳은 주한미군사령군 전용 객차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국가등록문화재입니다. 1936년에 제작된 차량을 개조해서 1958년도부터 주한미군사령관이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대통령 휘장이라고 하시는 봉황무늬가 있는 것으로 봐서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원수도 이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내부에는 침실이 있고요. 화장실, 조리실, 그 다음에 수행원이 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승무원실도 마련되어 있지요.